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21세기 병원에서 원무과 과장을 맡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21세기 병원 대표원장 성경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을 소개하는 첫 번째 코너를 제가 맡게 돼서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많이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준비해봤는데 제가 적나라한 질문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담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21세기 병원 대표원장 성경훈이라고 합니다. 1991년에 척추 수술을 처음으로 집도한 이후에 현재까지 약 8만 명 이상의 환자를 수술해왔고 아직까지 견제하고 있는 척추 1세대 의사 성경훈이라고 합니다. 일명 척추 해결사라고도 하죠. 의사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좀 어릴 때 병원 옆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살고 있는 담 넘어 보는 애들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걔들은 나랑 같이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 애들은 좀 다르구나 싶었는데 나도 의사가 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경외과 전문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과들이 많은데. 제 소꿉친구 여자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는데 내 옆에 깨어져 있던 하얀 뇌를 보면서 나중에 그게 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신경외과 쪽에 어떤 관심이 좀 더 갔던 것 같습니다. 나의 첫 집도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예, 1991년도. 91년도. 환자도 기억나죠. 환자도 기억나세요? 예, 처음과 대학교 그때 본과 2학년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수술했었죠. 현미경 하에서 수술하는 게 잘 없던 시절인데 현미경 하에서 그 친구를 수술했는데 재밌는 건 그 친구가 역시 신경외과를 하고 또 척추를 전공하게 돼갖고 그 후에 학회장에서도 여러 번 보게 된 묘한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가장 예, 크게 남는 그렇죠. 환자였네요. 예. 네. 서울 21세기 병원 개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봉직한 게 한 10년 정도를 봉직했죠. 1991년부터 99년까지 만 9년을 채우고 이제 10년 차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는데 물론 수많은 수술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자신감이 충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IMF가 끝나고 1999년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때였기 때문에 저 역시 새로운 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됐던 거죠. 네네. 병원 이름이 신기해요. 21세기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짓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뉴 밀레니엄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기가 열린다. 찬란하게 우리 21세기 한번 열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21세기 병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21세기 신경외과로 시작을 했고요, 원장님. 네. 4년 정도 지나서 네. 확장 이전을 했어요. 네. 그날 딱 어떠셨어요, 기분이? 처음에 한 30명 남짓한 직원으로 시작했던 병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건물로 옮겼을 때 직원이 한 120명 되더라고요. 또 환자하고 좋은 병원, 또 깨끗한 병원에서 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걸 지키게 돼서 좋았고 또 반면에 수많은 직원들과 이런 규모의 병원을 운영해 나간다는 데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보다 규모가 더 크게 돼도 혼란스럽고 또 규모가 더 작아져도 조금 운영상의 인적인 공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규모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드리고 싶은 기계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장비는 늘상 새로운 걸로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장비는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교체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병원이 생긴 이래로 유사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병원들이 생기는 거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양가 감정이 있는데 21세기 병원이 특허가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를 대신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코끼리가 마스코트가 된 이유가 바로 상표 등록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뭐 경기도에 있는 21세기 병원은 서울 21세기 병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번외 질문인데요, 원장님.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질문 한 개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원장님 진료 보고 나오시면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원장님 손이에요. 예, 예. 손을 보시고 음? 상처가 많아서 많이 걱정들 하세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은 이 손 자체는 저한테 있어서 어떤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건데, 제가 척추 내시경 1세대 의사거든요. 네, 네, 네. 그 당시에는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 없을 때 불모지에서 내시경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방사선을 맞아야 되겠죠. 내시경 할 때 자세가 이런 자세가 나오거든요. 당구치는 자세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른데, 광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이 부위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선에서 내 피부가 손상이 온 것이고, 손상 와서 이렇게 모양 자체는 좀 네, 네. 보이기 싫지만은 네, 네.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훈장과 같은 네. 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네. 보통 이빨 빠지는 것들을 되게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예.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네. 예, 박지성의 네. 무릎 그리고 김수진의 발, 발. 막 그런 식으로 네, 한때는 네.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진실 게임을 할 겁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 답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신경외과 의사를 할 것이다. 네, 그러세요? 예. 이 질문 번외가 있는데 네. 아니라면 무슨 직업을 하실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나는 우리나라 탑티어 신경외과 의사라고 자부한다. 네, 맞습니다. 혹시 자랑할 만한 업적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1993년에 국내 최초로 내시경 수술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1997년 복강경을 이용한 척추 유압 수술을 처음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병원 이름을 바꾸고 싶은 적이 있다. 예,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만약 바꾼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할까도 고민해봤는데, 그냥 코끼리 병원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코끼리 병원이라 그러면 이비인후과 아니냐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큰 코끼리 병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목표가 있다면 수술방에서 쓰러져 죽는 게 그 개인적인 목표였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멋있는 목표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장수가 싸움터에서 죽는 거고, 여기 의사도 역시 환자 수술하다가 환자는 살려놓고 자기는 죽는 거, 뭐 이런 거는 아주 멋지잖아요. 첫 번째 순서 나는 신경외과 의사다 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